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하루가 멀다 하고 무너지고 있는데요. 파이코인은 꿈쩍도 안 하고 있거든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이 자리에 딱 멈춰 서 있는 거예요. 2025년 11월 18일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10월 최고가였던 12만 6천 달러에서 8만 9천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려 29%나 급락한 거죠. 7개월 만에 최저점이에요. 그런데 파이코인은요, 0.2달러에서 0.23달러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7% 이상 폭락한 날에도 파이코인은 고작 0.96%만 떨어졌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실 이 답답한 횡보 구간은 지금 파이오니어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락업이 풀리면 폭락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디파이가 나오면 오르는 건 아닐까, 이런 복잡한 심리가 지금 가격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려고 해요. 락업 해제 물량은 정말 파이코인을 압박하고 있는 건지, 스텔라 프로토콜 기반 디파이는 과연 현실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무너지는 이 시장에서 파이코인이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뭔지 지금부터 팩트 기반으로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파이코인 커뮤니티를 지금 가장 짓누르고 있는 건 바로 락업 해제 물량이에요. 파이스캔 통계를 보면요, 매월 일정량의 파이코인이 잠금 상태에서 풀려나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일별, 월별 단위로 해제되는 물량이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는 게 확인됩니다.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이 해제 스케줄을 보면서 불안해하죠. 이 물량이 거래소로 쏟아지면 가격이 폭락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락업이 해제된다고 해서 전부 다 시장에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파이네트워크 공식 통계에 따르면 마이그레이션 된 파이코인은 약 83억 개예요. 그중 약 50억 4천만 개가 여전히 잠금 상태고 32억 7천만 개 정도가 잠금 해제 상태예요. 하지만 이 중 실제로 거래소로 유입된 물량은 훨씬 적어요. 왜 그럴까요? 파이오니어들 중 상당수는 장기 보유를 선택하고 있거든요. 일부는 생태계 내에서 스테이킹하거나 앱 결제에 사용하고 있고요. 즉, 락업 해제가 곧 폭락으로 이어진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들 불안할까요? 진짜 문제는 실제 매도 압력이 아니라 심리적 압박이에요. 락업 물량이 풀린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에 공급 증가라는 신호를 보내고, 이게 매수세를 위축시키는 거죠. 파이코인이 오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심리적 압박이에요. 실제 매도가 아니라 예상되는 매도 압력이 시장을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락업 해제 공포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공식 통계에 따르면 락업 물량은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풀릴 예정이에요. 하지만 락업 정책은 파이네트워크의 토큰 이코노미 설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락업 해제가 단순히 공포로만 소비되는 게 아니라 실제 시장 수급과 생태계 활용 여부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락업이 풀려도 파이코인을 거래소에 던지지 않는다면 그 물량은 시장 밖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여부는 결국 생태계의 매력도에 달려 있습니다. 락업 해제 공포가 파이코인을 누르는 동안 하방을 지키는 힘은 바로 기대감이에요. 그 기대감의 중심에 있는 게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와 탈중앙화 거래소, 그리고 디파이 앱이죠. 파이네트워크는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을 포크한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어요. 스텔라 프로토콜은 빠른 트랜잭션 속도와 낮은 수수료가 특징이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에너지 소비가 적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2025년 들어서 파이네트워크는 공식적으로 DEX, AMM, 토큰 생성 기능을 테스트넷에 배포했어요. 이건 2025년 9월 토큰 2049에서 파이 창립자 닥터 청디아오판이 직접 발표한 내용이에요. 현재 테스트넷에서는 파이오니어들이 직접 토큰을 만들고 유동성 풀을 구성하고 토큰 스왑을 실험할 수 있어요. 메인넷에는 아직 제한되어 있지만 테스트 기간이 끝나면 메인넷으로 전환될 예정이에요.
이 발표가 왜 중요하냐면 파이코인이 단순히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코인을 넘어 실제 디파이 생태계의 기축 토큰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탈중앙화 거래소가 출시되면 파이오니어들은 파이코인을 담보로 다른 토큰을 발행하거나 유동성을 제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작동하면 파이 기반 대출, 예금, 보험 같은 서비스도 가능해지고요. 이 모든 게 파이코인의 실사용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만 테스트넷에서 작동한다고 해서 메인넷에서도 즉시 활성화되는 건 아니에요. 파이네트워크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메인넷에서는 토큰 생성과 덱스 기능이 현재 제한되어 있으며 테스트 기간 이후 단계적으로 오픈될 예정이다라고 밝혔어요. 즉, 디파이 생태계가 완전히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시간은 가능성을 증명하는 기간이에요. 파이오니어들이 직접 체험하고 피드백을 주는 이 과정이 메인넷 이후 폭발력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파이코인이 하방을 지키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기대감입니다. 락업 해제 물량이 쏟아져도 디파이 생태계가 열리면 그 물량을 흡수할 수요가 생긴다는 계산이죠. 비트코인은 2025년 11월 들어 15% 이상 급락했어요. 10월 최고가였던 12만 6천 달러에서 11월 18일 기준 약 8만 9천 달러까지 떨어진 거죠. 7개월 만에 최저점이에요.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의 매파적 정책, 기술주 급락, 기관 매수세 약화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알트코인들은 더 크게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파이코인은 달랐습니다. 비트코인이 7% 이상 급락한 날에도 파이코인은 불과 0.96% 하락에 그쳤거든요. 11월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9% 넘게 상승했어요.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에요. 파이코인이 비트코인의 하락에도 상대적으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파이코인의 가격 구조가 이미 낮은 밴드에 형성돼 있다는 점이에요. 상장 직후 고점에서 이미 큰 폭으로 조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 하락 여지가 제한적이었던 거죠. 둘째, 파이오니어들의 보유 심리가 일반 투자자들과 다르다는 점이에요. 파이코인은 채굴을 통해 얻은 코인이기 때문에 손절 압박이 거의 없어요. 즉, 잃을 게 없는 투자자가 많다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요인이 결합되면서 파이코인은 비트코인 급락 속에서도 놀라운 버팀목을 보여준 거예요. 하지만 이 횡보가 무한히 이어질 순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속 빠지면 결국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파이코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파이코인은 0.229달러의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선을 종가 기준으로 넘어서야 0.236달러를 거쳐 0.266달러까지 열릴 가능성이 생깁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아래로 무너지면 파이코인도 0.20달러 하방 위험이 커지죠. 결국 지금 파이코인은 락업 해제 공포와 디파이 기대감, 그리고 비트코인 하락 압력과 파이오니어 보유 심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상태예요. 이 균형이 어느 순간 깨질 때 그 방향이 바로 다음 흐름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파이코인의 가격이 횡보하는 동안 파이네트워크는 생태계 확장에 온 힘을 쏟고 있어요. 2025년 11월 17일 파이네트워크는 파이 앱 스튜디오 대규모 업데이트를 발표했죠. 이건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니라 파이코인 경제의 중심축을 앱 생태계로 확장하는 신호예요. 파이 앱 스튜디오는 비개발자도 AI의 도움으로 챗봇이나 커스텀 앱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AI 기반 로고 생성, 웰컴 메시지, 자동 작성 기능이 새로 추가됐어요. 즉, 이제 파이오니어들은 코딩 지식이 없어도 앱의 인터페이스를 꾸미고 대화 흐름을 설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게다가 앱 카테고리 시스템도 강화됐어요. 크리에이터는 자신이 만든 앱을 특정 카테고리에 등록할 수 있고 사용자들은 카테고리별로 쉽게 탐색할 수 있죠. 이건 생태계 내 탐색성과 유인율을 높이는 핵심 기능이에요. 또한 파이 데스크탑에서도 앱 스튜디오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엔 메뉴 깊숙이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상단 내비게이션 바에 고정돼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어요.
이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 파이 네트워크가 단순히 코인 거래 플랫폼이 아니라 앱 경제 생태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현재 메인넷 생태계에는 수십 개의 앱이 등록돼 있고 파이오니어들이 실제로 그 안에서 결제와 스테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2025 파이 해커톤을 통해 개발된 앱들 중 일부는 이미 메인넷에 올라왔죠. 파이오니어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앱에 파이코인을 스테이킹을 할 수 있지만 아직은 보상 수익이 없는 구조예요. 그러나 메인넷이 되면 수익을 얻는 구조가 생길 거예요. 즉, 생태계 참여가 곧 경제 활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요 창출 구조예요. 앱이 늘수록 파이코인이 사용되는 빈도가 늘고 그만큼 락업 해제 물량을 흡수할 여력도 생기는 거죠. 다만 현실적으로 아직 대부분의 앱은 실험 단계예요. 파이 네트워크는 메인넷 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어서 품질과 정책 준수를 모두 통과한 앱만 정식으로 포함되어 결국 생태계가 완전히 돌아가려면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쓰일 킬러 앱이 등장해야 합니다. 아직 그 단계까진 조금 남아있지만 방향은 분명히 맞아요. 지금 파이 네트워크는 거래에서 실사용 경제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겁니다. 현재 파이코인을 보유한 파이오니어들은 세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어요. 첫 번째는 장기 보유 전략이에요. 락업 해제 물량이 쌓이고 있지만 디파이 생태계 출시와 앱 경제 확장을 기대하며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선택이죠. 두 번째는 부분 매도 전략이에요. 락업이 풀린 물량 중 일부를 현금화하고 나머지를 유지하면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식이에요. 세 번째는 관망 전략이에요. 아직 락업이 해제되지 않은 파이오니어들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생태계 성숙도를 평가하고 결정할 수 있죠. 세 전략 모두 나름의 논리가 있어요. 다만 공통적으로 중요한 건 팩트 기반 판단이에요. 락업 해제 물량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게 곧바로 시장에 쏟아지는 건 아니고요. 디파이는 테스트넷에서 작동하지만 메인넷 출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비트코인 하락이 영향을 주긴 하지만 파이오니어들의 보유 심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요. 이 세 가지 사실을 종합하면 현재 파이코인은 균형 구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락업 해제 공포와 디파이 기대감이 맞서고 비트코인 하락 압력과 보유 심리가 충돌하면서 가격을 지금 이 구간에 묶어두고 있는 거죠.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그 방향이 바로 다음 움직임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앞으로 파이코인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는 세 가지예요. 첫째, 디파이 메인넷 출시 시점이에요. 테스트넷은 이미 운영 중이지만 메인넷 전환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출시가 빠르면 실사용 수요가 조기에 형성되고 늦어지면 기대감이 약해질 수 있죠. 둘째, 락업 해제 물량의 실제 매도 비율이에요. 해제된 코인 전부가 시장에 나오진 않아요. 스테이킹, 결제, 앱 내 소비로 흡수되는 비율이 높을수록 공급 압력은 완화돼요. 이건 파이스캔의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셋째, 비트코인의 회복 여부예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선을 회복하면 시장 전체에 유동성이 다시 들어와요. 이건 파이코인에도 직접적인 호재예요. 반대로 비트코인이 7만 달러대로 무너진다면 파이코인도 추가 하락을 피하기 어렵겠죠. 이 세 변수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디파이가 빨리 열리면 락업 물량이 흡수되고 비트코인이 반등하면 시장 심리가 개선돼요.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 파이코인은 다시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 있어요. 결국 지금 파이코인은 공포와 기대의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락업 해제라는 불안, 그리고 디파이 생태계라는 희망, 두 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그 지점이 바로 지금이에요. 이 균형은 오래가지 않아요. 언젠가는 깨질 거예요. 디파이가 메인넷에 오픈되고 앱 생태계가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파이코인은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비트코인 하락이 지속되고 락업 해제 물량이 거래소로 몰리면 하락 압력은 피하기 어렵겠죠. 지금 파이오니어들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팩트를 주시하고 생태계를 경험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는 것. 파이코인의 다음 움직임은 결국 파이오니어들의 선택이 만들어갈 겁니다.